딸 친구를 향한 잔혹한 범행이 이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모습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리고 딸을 절절히 아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전 그만큼 더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3번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병비가 만들어진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저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이유 다 돈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모금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 인생 내내 모금에 굉장히 집착을 해왔던 그런 이영학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퇴폐업소를 운영하는데 이 돈을 썼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이제 마사지 숍을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걸 알아내는 거냐면 이 마사지 숍에 이제 예약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화번호들 중에 하나가 이영학의 전화번호와 동일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영학이 마사지 숍을 운영했다고 알려진 거고 본인도 일부 취재진에게 내가 예전에 운영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마사지 숍이라고 해서 다들 퇴폐업소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마사지 숍의 어떤 홈페이지라고 그럴까?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건전한 곳이니까 뭐 퇴폐문의 사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써 있다는 거예요. 안내는 보면. 이렇게 돼 그렇죠. 있는데 실제 이용했던 사람들의 글을 그렇죠. 보면 예, 그런데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 후기라고 하죠. 그걸 보면 뭐 원장님은 템프로 출신, 뭐 풀사롱 도나왔고 여기가 짱,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곳이 겉으로 광고한 것처럼 건전 마사지 숍이 아니라 실제 운영은 퇴폐업소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영학이 뭐 생계를 위해서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든 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 씨, 의붓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리고 또 그 증거를 입수하라며 남편으로부터 추가의 성관계를 강요당하기까지 했었던 이 최모 씨, 알고 보니요, 이 이영학이 본인의 아내를 이 퇴폐업소를 통해서 성매매까지 강요를 했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경찰 조사 결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내가 성관계, 성매매, 성관계를 맺는 어떤 영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성매매를 하면서 찍어뒀던 영상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내였다는 겁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아내까지 성매매 정말 내놨다는 얘기인데 저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증까지 병원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벌이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보면은 집요할 정도로 하고 추악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로 선의를 갖고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지금 기가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인터넷에다가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영상까지 올렸던 이영학. 알고 보니 아내가 숨지기 전에는 아내를 성매매 업소에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했던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리는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갖고 또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지나친 행동, 일탈된 행동을 아내가 그동안 쭉 막아오면서 다툼이 굉장히 많았고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은 깊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아내에 대한 애정은 있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모금을 받기 위해서 또 절절한 사랑 있는 것처럼 꾸며서 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 언론에 또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인터넷 행적들을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유독 10대, 특히 미성년자에게 집착하는 인터넷 글들이 많았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이제 발견이 되는데 2011년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 한
10대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어떤 임신과 관련된 이런 고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영학이 댓글을 다룬 거죠. 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의 사랑이다. 아하. 상대의 본 모습만으로 사랑하기에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옹호하는 듯한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올렸고 지난해 SNS 계정을 열면서는 자신의 그 외제차 사진을 올리면서 동시에 저런 내용을 같이 올렸습니다. 함께할 동생을 구한다. 나이가 14세부터 20세까지 개인 룸과 샤워실을 제공하고 가정, 학교 문제를 상담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돌이켜본다면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동영상 찍고 어떤 이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더구나 이제 어떤 성인 사이트 이런 데서 팔아서 수익을 챙겼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야기하는 나이 14세와 20세 저런 부분들이 이영학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뭐 성도착증이랄까요? 이런 비슷한 그런 류의 것과 함께 저런 청소년 미성년자들을 좀 유인해서 네. 이렇게 좀 어떤 성매매라든지 이런 데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추측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이영학이 인터넷에 과거에 올렸던 그 내용을 보면 개인 룸이나 샤워실을 제공한다. 나이는 14세부터 20세까지 10대 소녀들에게 집착하는 듯한 이 모습.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조건을 보고 응했던 이 탈선 또는 가출 청소년들이 있었다면 분명히 추가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대에 집착하는 이영학,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들어보시죠. 자살한 아내분의 나이에서 우리 딸의 나이를 빼보면은 거의 미성년이었을 때 그 아내도 임신을 한 상황이 돼요. 이 씨는 어떤 의미에서 성인이었고요. 그 당시로서는 어린 남녀의 관계로 봐왔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 씨는 10대, 20대가 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 집착하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과거의 행동들, 인터넷에 올린 글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도 최초에 이 딸을 낳았을 나이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10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학은 과거에부터 이미 10대 소녀들 또는 10대 여성들에 대한 어떤 비뚤어진 성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딸이 14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딸의 친구가 그 정도 딱 나이대니까. 네. 그래서 뭔가 성과 관련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인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 2급이라고 하는데 저 이영학 씨가 전과 18범이거든요.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잖아요. 얼굴하고 손가락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문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내라고는 최 씨한테도 자기가 문신을 해줬고 네.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정신장애 2급도 저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저건 아주 네. 치밀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금해서 호화생활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고 성도착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영학.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지 들어보시죠. 본인의 집에서 부적절한 도구도 나오고 문신도 하고 그런 다음에 과거에 기부를 갖다 얻기 위해서 했었던 뭐 탈을 쓰고 하는 그런 행동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이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이영학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부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요긴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기부단체의 기부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기부를 했는데 이거 네. 이영학 씨가 뭐 비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러고. 심지어 퇴폐업소까지 운영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에 저 말만 듣고 이 백악종이라고 하는 참 희귀한 질병 우리나라에 3명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금니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어금니 아빠라는 말도 얻었을 정도로 동정을 얻어가지고 기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이게 허구였다는 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다른 데까지도 기부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아하. 자, 진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가를 흐려버린다고 하듯이 이영학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아직까지도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추가 범죄 그리고 추가 피해자가 부디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전한 곳이니까 뭐 퇴폐문이 사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써 있다는 거예요. 안내는 이렇게 돼 그렇죠. 있는데 실제 이용했던 사람들의 글을 그렇죠. 보면 예, 그런데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용 후기라고 하죠. 그걸 보면 뭐 원장님은 템프로 출신, 뭐 풀사롱 돌아왔고 여기가 짱,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곳이 겉으로 광고한 것처럼 건전 마사지숍이 아니라 실제 운영은 퇴폐업소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영학이 뭐 생계를 위해서건 아니건 간에 어찌됐든 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들이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살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병비가 만들어진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저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이유 다 돈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모금을 받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 인생 내내 모금에 굉장히 집착을 해왔던 그런 이영학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퇴폐업소를 운영하는데 이 돈을 썼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이제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걸 알아낸 거냐면 이 마사지숍에 이제 예약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화번호들 중에 하나가 이영학의 전화번호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영학이 마사지숍을 운영했다고 알려진 거고 본인도 일부 취재진에게 내가 예전에 운영한 적이 있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마사지숍이라고 해서 다들 퇴폐업소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마사지숍의 어떤 홈페이지라고 그럴까요? 그 예약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 딸 친구를 향한 잔혹한 범행이 이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모습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그리고 딸을 절절히 아끼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전 그만큼 더더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3번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 씨, 의붓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리고 또 그 증거를 입수하라며 남편으로부터 추가의 성관계를 강요당하기까지 했었던 이 최모 씨, 알고 보니요, 이 이영학이 본인의 아내를 이 퇴폐업소를 통해서 성매매까지 강요를 했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경찰 조사 결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아내가 성관계, 성매매,